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 1인 가구로 살아온 지 꽤 되었지만 아직 밖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익숙지 않다. 1인용 좌석이 준비된 식당을 찾아가 보았으나 혼자 온 손님을 배려한 식당에 혼자 왔음을 과하게 의식하는 소심한 탓에 외려 피곤하기 그지없었다. 주변에 있는 혼자 밥 먹기 달인들이 고깃집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웠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스테이크를 썰었다 등의 무용담을 늘어놓곤 하지만 내겐 아직 언감생심이다. 정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땐 동네 김밥 천국을 이용한다. 이곳에는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가 약 5초쯤 밥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역시 귀찮아 결론을 내린 끝에 추리닝을 입고 터덜터덜 밥을 먹으러 나온 1인 손님이 대다수다. 당연하다. 모처럼 대학교 때 친구와 만나 혹은 주말 가족 모임을 하며 우리 오늘 김밥 천국 어때? 아, 그거 좋은데요. 메뉴도 다양하고 호호호 하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주말 점심 무렵 차려입고 나온 젊은이들로 가득한 홍대 거리를 헤쳐 살짝 골목 안쪽에 있는 김밥 천국에 들어서면 이건 뭐 바깥의 생동감과는 아찔할 만큼 거리가 있는 적막하지만 나름 질서정연한 풍경이 펼쳐진다. 저마다 텔레비전을 향해 앉아 돈가스를, 라볶이를, 김밥을 우적우적 씹고 있는 사람들. 아, 인간은 도대체 왜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어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존재론적 회의와 함께 나만 외롭게 이 도시를 견디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눈은 재빠르게 메뉴판을 훑으며 어디 오늘은 조미료의 풍미가 일품인 순두부로 해볼까나 옹얼거리게 되는 것이다.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는 나처럼 혼자 밥 먹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보며 생활의 교본으로 삼고 싶은 작품이다. 원작은 만화인데 민영방송 TV 도쿄에서 드라마로 만들었다가 의외로 반향이 커 네 번째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매매 비슷하다. 이노가시라고로라는 중년 독신 남성이 영업을 위해 도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허기를 느끼고 주변의 음식점을 찾아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소박하지만 맛깔스러운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단 이 작품을 보면 자칫 서글퍼지기 쉬운 혼자 밥 먹기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드라마 첫머리에 나오는 내레이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은 현대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최고의 치유행위다. 맞다. 식성이 다른 친구와 만나 곱창으로 하자 난 스파게티가 땡기는데 논쟁할 필요도 없고 난 12,000원짜리 자연송이 덮밥이 먹고 싶은데 굳이 이 집은 짬뽕이 최고라는 팀장님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다. 지갑 사정에 따라 음식의 질과 맛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며 홀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설렘은 어떤 의미에서 평등하다. 주인공 고로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혼자 밥 먹기의 기술은 열정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그는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잠시 발길을 멈춘 후 공복을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지금 내 배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오늘은 내 안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 식당을 찾는 방법은 그냥 끌리는 곳으로 간다. 가게 전체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맛있을 것 같다는 감이 오면 무작정 들어간다. 주문은 신중하다. 어지러운 메뉴판을 꼼꼼하게 읽고 주변 손님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관찰한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이 집만의 필살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식사 시작. 거리를 걷는다. 배가 고프다. 식당에 들어간다. 밥을 먹는다. 라는 터무니없는 단순한 플롯에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는 건 음식에 대한 고로 아저씨의 진지함과 문학적 재능 덕분이다. 그는 어렵게 고른 메뉴를 하나하나 음미하며 독창적인 평가를 내린다. 치킨 가스를 한 입 베어물고 확실히 치킨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군. 돼지와는 세계가 달라 한다거나 고기에 집중하다 숯불에 얹은 야채를 바싹 태우고 말았을 땐 아, 무관심으로 병사들을 개죽음시킨 것과 같지 않은가 하고 탄식하는 시기다. 무엇보다 그가 너무 맛있게 먹는다. 감격스러운 맛의 장어덮밥을 입속으로 정신없이 쓸어 넣으며 그는 외친다.
장어구이와 흰밥은 역시 최고군. 위장행 특급 열차 쾌속주행. 이럴 때 그의 표정은 하정우의 먹방 연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일품이다. 보는 사람마저 침이 꿀꺽 넘어갈 만큼 덩달아 한 입 맛보고 싶어 손발이 베베 꼬일 만큼 잘 먹는다. 오죽하면 푸드 포르노라고까지 표현하겠나. 도쿄에 살던 2년 동안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혼자 밥 먹는 아저씨들을 무수히 봤다. 알려진 대로 도쿄는 혼자 살기에 최적의 도시이며 반쯤은 여행객의 감각이었던 탓에 남의 시선 의식하기에 대가인 나 또한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일이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들 모두가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 아저씨처럼 만면에 미소를 띠고 온몸으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늦은 저녁, 스키야 같은 규동 체인점에서 끼니를 거르고 야근을 한 아저씨의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소고기와 쌀을 씹고 있는 모습은 밥벌이의 비루함과 고단함을 꾸역꾸역 소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하지만 가끔씩 계절 한정 하나가스 오크라 규동 같은 화려한 비주얼의 소고기 덮밥에 맥주 한 잔으로 느긋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저씨들을 만나면 왠지 저 모습이 어른이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다. 혼자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삶을 견뎌낼 준비가 됐다는 어떤 징표 같다.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가 쓴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라는 책을 읽다가 공감한 부분이 있다. 수명 연장의 시대, 누구라도 언젠간 싱글턴, 즉 독신자가 될 것이며 비참한 싱글턴이 되지 않으려면 일상을 홀로 감당하는 신체적, 감정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능력 가운데 혼자 외식을 할 수 있는가는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김밥 천국과 김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홍대 맛집 도장 깨기에 나서보면 어떨는지 스스로에게 권해본다. 일단 스타트가 중요하다. 정확히 식사 시간, 가장 손님이 바글거리는 식당을 고른다. 호기롭게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간 후 주눅 들기 전에 재빨리 한 명인데요를 외친다. 눈치 빠른 웨이터의 애매모호한 시선을 꿋꿋하게 받으며 메뉴를 꼼꼼히 살펴본다. 그리고 세심하게 고른 서너 개의 음식을 주문한다. 이때 맛보고자 하는 메뉴를 골고루 주문하는 것이 포인트. 남으면 어쩌지 걱정하지 말고 술이 제공되는 곳이라면 맥주도 함께. 가장 주의할 점은 음식이 나왔는데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보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다. 맛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고로 아저씨처럼 연신 감탄하며 골고루 다 먹어야 한다. 뭐지? 이 맛있음은? 너무 맛있어서 웃음이 나와. 오, 이 제 오징어 덮밥 속의 돼지와 오징어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뽐내고 있군. 제법 즐거울 것 같지 않은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